자, 이제 여러분의 몸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황은 이렇게 좀 암울하다고 좀 얘기해야 될까요? 예. 좀 우울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몸의 건강은 지켜야죠. 이번에는 맞아요. 치유비책 시간입니다. 예. 자, 흔히 우라통이 터진다 하는 표현 많이 씁니다. 아마 요즘에 이런 분들 많을 텐데 이 말처럼 요즘 가슴 칠 일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요. 오죽했으면 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화병에 걸릴 지경이다라는 말까지 나올까 싶어요. 예, 한국에만 있다는 이 화병, 그냥 두면 큰 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기루 한의사 그리고 이호선 숭실사이버대 교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 일종의 순실증이 생겼다는 네. 말이 나오죠. 저희도 이제 최순실 들으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예. 살아서 뭐하나. 그러니까 좀 허무주의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예. 자, 최순실 파문으로 번진 분노와 허탈감을 이루는 말인데 최근 최순실 게이트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김기루 원장님은. 요새 병원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의료기가. 예. 뭐 이렇게까지 도와주시지 않아도 되는데 모든 국민들을 네. 화병에 걸리게 해서 네. 의료 발전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서 좀 저도 가슴 아프고. 이거 원장님이 네. 아닌 척 하시면서 그냥 시니컬하게 반어법을 많이 사용하세요. 네, 지금 맞아요. 화병은요, 네. 도망갈 데가 없어요. 남편이 말을 안 들으면은 친구 찾아가고, 친구가 말을 안 들으면 가족한테로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체가 그러니까 도망갈 구석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러려고 내가 상담했나 뭐 이런 부분들도 막 돌아다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번에 그 좋은 시위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일종의 축제처럼 이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급작스러운 분노는 사실 급작스러운 좌절로 이어질 수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긴 하지만 그러면서도 이 그 정치 쪽보다 훨씬 더 성숙한 국민들이 있구나 이런 안심과 위로도 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속이 터지죠. 그렇죠. 네. 예. 자, 화하면 떠오르는 게 화병도 있지만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도 있어요. 네. 이 두 가지가 같은 건지 아니면 어떤 다 차이점이 있는지 영상을 좀 보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아이고, 아이고. 갑자기? 그냥 갑자기 때렸어요? 지나가는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지금 예. 강목으로 때리고 있어요. 자,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어떻게 감정이 다 충족이 되고 네. 또 그런 것들을 다 해결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 그런데 그런 감정이 제대로 예. 조절이 되지 않고 그런 예. 것들이 이제 화라고 하는 측면으로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신체적인 증상으로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병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화병은 원인이기도 하면서 결과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화병은 실제로 우리 몸에 따뜻한 기운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화산처럼. 네, 마음이 폭발되기 때문에 이제 네. 다 태워버리고 실제로 또 불이 난 것처럼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화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고요. 예. 분노 조절 장애는 이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분노를 어떤 식으로 네. 사회에서 인정하고 또 개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 선상에서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걸 조절하지 못하고 예. 순간적으로 병적으로 폭발시키는 것들을 말하는 나쁜 감정을 30초를 못 참는 게 네. 분노 조절 장애래요. 그러니까 현욱 씨 오늘 얼굴이 이상하다. 요걸 네. 제가 한 30초 정도만 예. 계속 얘기해서 이제 그걸 했을 우리 때 깐죽된다 그러죠. 네, 그럴 때 네. 폭발하시면 예. 거기에 속하신다. 그 화병은 이제 본인이 앓는 거고 분노 조절 장애는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난다 이렇게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영상이 하나 더 준비가 됐어요. 한번 보시죠. 예. 자, 요게 이제 가만히 30대 여성이 할아버지를 폭행한 장면이에요. 참 우리나라가 이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나라인데. 예. 지금 우리가 보통 저 장면 같은 경우는 저렇게 네. 버릇없는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네. 들 텐데 예. 실제 우리가 화병이라는 거는 사실 이 화를 삼켜서 생기는 병이고요. 아.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토하듯이 분노를 화를 토해내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예. 아까 같은 경우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 장면을 보면서도 저게 제정신인가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고 또 한 예. 가지는 왜 저러나 이런 생각이 네. 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봤던 두 개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형적으로 이제 흔히 이제 정신의학에서 이야기하는 화병은 네. 삼켜서 자기 속이 문드러지는 병이고요. 네. 저거 우리가 봤던 두 개의 장면 같은 경우에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토하듯이 쏟아내면서 이걸 아주 예. 공격적으로 반응할 때 나타난 양상인데 그렇게 예. 토해내시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맞받아 칠 그냥 수도 맞아야 없고. 돼요. 네. 맞받아 치게 되면은 이제 쌈이 되는 거고요. 쌍방폭행이 쌍방폭행이 되는 건데 이제 저런 경우 우리가 봤던 두 가지 케이스는 다 어이가 없을 뿐더러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예. 아까 같은 경우는 뭐 70대 그 우리 부산에서 발생했던 그 네. 남성이 그냥 무차별로 사람을 때리는데 이건 어떻게 반응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그렇죠. 무작정 때리는데. 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봤던 장면도 갑작스럽게 저렇게 30대 여성이 70대 전화를 걸고 있던 남성에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반응할 거라고 네, 네.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예. 보통은 대처를 못합니다. 그렇죠. 못하고 그냥 당하기가 일쑤인데 그렇다 보니 이런 상황이 일어나는 게 한 네. 개인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네. 네. 지금 같은 경우 뭐 최순실 게이트 아. 이런 걸 보면서 뭐 실의증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의하게 된다 뭐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럴 땐 우리가 좀 예방도 하고 네. 사실 내 스스로 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분들이 또 운전할 때도 맞아요. 예, 한번 끼어들게 하면 그걸 못 참고 막 네. 쫓아가서 분풀이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 이름도 김현 욱 하는 것처럼 이렇게 욱 하는 질환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름을 바꿔야겠네요. 예. 블랙박스에 제일 많은 소리가 네. 나의 욕. 제가 남을 보고 하는 욕이 제일 많이 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것 같기도 하고. 예, 예. 네. 이게 이제 외국에는 화병이라는 유사한 병이 없죠. 있죠. 아, 외국에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뭐 이 세상에 사람이 뭐 생로병사가 다 네. 비슷하고 뭐 약간 색깔만 다를 뿐이지 다들 감정은 있는데 네.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아목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아묵이라고 해서 발음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묵이 아니고요. 예. 아묵인데 이게 일종의 내가 감정을 지속적으로 쌓아두는 병인데 뭐 말레이시아라든지 아니면 인도네시아라든지 오. 우리나라랑 그렇게 위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지역에서 네. 대부분 집단주의 문화가 있을 때 이 네. 감정들을 많이 쌓아놓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요. 예. 그럼 이게 뭐라면 일종의 압력솥이다. 인간 압력밥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압력솥처럼 이렇게 충분히 에너지가 확 그 분노란 에너지에 쌓여 있다가 네, 네. 이게 결국 주체를 못하고 한꺼번에 확 표출되는 병. 이걸 네, 우리 네. 보통 암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에스키모 같은 경우는 파블록토라고 해가지고요. 파블록토. 파블록토라고 해서 에스키모 같은 경우에는 그 추운 지방에 네. 환경 청정 지역인데 무슨 병이 있겠나 싶지만 이건 예.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병이기 때문에요. 어. 이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어느 순간에 쌓였던 스트레스가 확 폭발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옷을 찌게 되거나 아니면 머리를 막 잡아 뜯는 현상이 생겨나는데요. 중요한 건 본인 스스로는 이걸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결국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심정적인 스트레스들이 압축되었다가 예. 이 압축된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느냐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뭐 아주 심할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다른 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행동을 넘어서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어이구. 예. 이게 뭐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우리 화병이 된다면 네. 자살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강한 조절 방법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네요. 예. 화병하면은 좀 소화가 잘 안 되고 막 속이 두근두근거리고 이런 게 생각나는데 그런 걸 겪어봤어요? 예. 혹시 우리 김미숙 선생님께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화병 3단계. 예. 전 이제 그 결혼 전에는 없었어요. 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결혼한 이제 제가 아무리 열심히 잘해도 못마땅해 네. 하시는 시어른들 볼 때 아. 소화 안 됐고 그다음에 애정이 살짝 식었을 때 남편이 네. 저를 그냥 소 닭 보듯이 하고 네. 혼자 놀러 다닐 때 네. 그랬고 요즘 같은 경우는 근데 매일 아침 이걸 시청하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근데요, 네. 요즘은 저는 말짱해요. 네. 저를 혼내는 사람이 없거든요. 네, 네. 근데 요즘 남편이 제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아. 남편이 요즘 울컥울컥 하세요? 네, 아. 화병을 가고. 어. 네, 저는 이제 괜찮아졌어요. 역시 관계병이네요. 그렇죠. 네. 네.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전세가 네. 역전되는 경우도 있네요,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죠. 관계에서는. 네. 최근에는 뭐 남녀노소가 없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 이 화병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일반화되고 있는데요. 네, 네. 이를테면은 뭐 요새 수험생들은 수험생이라서 우리가 보통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고3까지 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도 최근에는 나는 화병을 겪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또 대학 간다고 해서 좋아지는 게 아니라 또 취업이라고 하는 관문이 있잖아요. 네, 네. 취업 끝나고 나면 또 결혼해야 되잖아요. 네. 결혼 끝나고 나면 애 낳아야 되잖아요. 예. 애 낳고 나면 애 키워야 되잖아요. 애 키우고 났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또 퇴직해야 되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또 퇴직 이후에 여러 가지 중년 노후에 관련된 문제 또 배우자 문제 여러 문제들이 쌓이는데
주로 사실 화병이라는 건 우리나라 중년 이상의 여성들에게서 주로 발견되는 양상이었는데 네네. 최근에 이제 한 취업 포털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그 직장 다니는 사람들한테 화병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해서 몇 개의 증상과 함께 이야기를 했더니 네. 90%가 넘는 비율이 나 화병 경험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예. 이건 이제 화병이라고 보긴 어렵고 스트레스 장애라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예. 이게 장기적으로 쌓이게 되면 이게 우리가 이제 한많은 그렇죠. 이 세상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네. 마치 켜켜이 마치 그 빵이 여러 겹을 네. 통해 가지고 하나의 단단한 것들이 만들어지는 네. 것처럼 네. 그렇게 심리적인 암석과 같은 또 화석과 네. 같은 양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네. 한국인이라면 이제 화병이라는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런 만큼 화병에 대한 속설이 참 많은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시한폭탄, 화병은 땡땡땡이다, 네모다, 뭘까요? 첫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첫 번째, 첫 번째 화병으로 무섭습니다. 심장마비가 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은 그 심리적인 부분만 이제 예. 전문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게 이제 예. 몸으로도 온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이제 이게 육체적인 부분이나 이제 음식에서도 상당히 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네. 네. 화라고 하는 건 이제 그 글자 그대로 불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몸에서 열이 나는 어떤 그런 문제들을 만들게 되고 그 네. 열이 나는 그 기본적인 장부를 우리가 이제 심장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심장은 그 열기를 담아놓는 아주 커다란 용암 같은 산 밑에 들어가 있는 용암 같은 건데요. 네. 예. 그게 계속 부글부글 끓고 그게 압력이 자꾸 분출되지 못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이 화산이 터지듯이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예. 심장에 치명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화병으로 인한 심장마비를 겪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겠네요. 어떻게 보면. 네, 주변에서 뭐 흔히 볼 수 있는 것 중에 이제 드라마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누가 화를 만들면 김목당 이렇게, 네. 같은 경우인데 이제 그건 이제 네. 고혈압 아닌가요? 고혈압은 이제 어떤 그 형태고요. 네. 이제 이렇게 목을 잡고 넘어가는 형상 그 사람들은 아마 뭐 중풍이라든지 혹은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네. 실제로 그게 전부 다 대부분 화나 열이 가장 많은 원인을 차지합니다. 네. 되게 화병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뭐 정신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상담 예.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이제 신체화 증상이라고 불러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인 부분이 몸으로 드러나는데 네네. 관절이 아플 수도 있고요. 두통이 다른 심할 수도 부위가. 있고 아니면은 목이나 아니면 이렇게 뭐 명치 같은데 뭐가 예. 꽉 막혀가지고 예. 내가 혹시 식도암인가 혹은 뭐 여기 문제가 있는가 이래서 병원에 오시거나 많이 있는데 네. 결국 어떤 과를 들려도 의사들이 뭐라 그러냐면 정신과에 한번 가보십시오.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것이 몸은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예. 사실은 그 근본적인 원인이 본래 가지고 있는 화네요, 어떤 화. 병의 문제라기보다 심리적인 것에 많이 기인하는데 그 부분이 특별히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폭발할 것 같은 심장에 이제 집중돼 있으니 우리가 흔히 협심증도 오는 거고 예. 그 심장마비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하신 그러네요. 거죠. 자, 두 번째로 한번 예,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자, 가보죠. 화병은 상사병도 상사병도 화병이다. 화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가 몸에서 열이 나지 않습니까? 네. 눈에서 그건 불꽃이 좋은 열 튀고. 아닌가요? 사랑을 하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네. 이 잘 해결이 되면 예. 그 불타는 사랑을 하게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네. 분노가 불타는 마음만 있게 되고 그 아. 불타는 사랑을 하지 못하게 되면 분출할 길이 없으면. 이제 그거가 가장 무서운 화병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에너지가 네. 큰 만큼 네. 예. 또 병도 깊어집니다. 그리고 네. 이 화병은 실제로 화라고 하는 게 이제 뜨거운 거고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대체로 증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체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점점 증상이 심해질수록 위로 올라가게 되고요. 네. 가슴이 더부룩하고 벌렁거리고 뛰고 입이 마르고 눈에 핏발이 서고 뭐 정신이 명료하지 않고 이렇게 네. 화가 올라가는 증상들이 대체로 위에서 생겨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증상들이 위에 쪽에서 대부분 일어난다 이러면 예. 화병을 심각하게 의심해 보시고 근데 상사병은 젊은 사람들에게만 걸리는 병 아닌가요? 아니 나이 든 아니에요. 사람도 아닌가요? 걸려요. 아니 왜냐면 좋아하는 젊은 상대가 사람들이 막 생기면. 이게 왜냐면 우리 같은 네. 사람들은 이제 뭐 다 짝도 정해져 있고 뭐 이런 상황이니까. 네, 우리에서 빼주십시오. 무슨 말씀이세요? 이를테면 우리가 이제 사랑에 빠지는 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중년 이상이 되면 또
배우자하고 뭐 이별을 하거나 아니면 네. 사별을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저 사람은 내 사랑을 못 알아주고 그리고 그리고 나는 가족들도 내가 가진 것은 더 응해주지 없는 것 않고. 같고 나이는 더 들어가는 것 같고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접근할 방법은 없고 누구한테 얘기하자니 창피하고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자면 사실은 20대 상사병보다 제가 볼 때는 5, 60대 상사병이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예, 그렇군요. 네, 이번엔 세 번째로 자, 세 한번 번째 넘어가 보죠.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화병도 병이기 유전이 때문에 된다. 유전된다. 네. 저는 근데 이제 전염은 유전- 되지만 그렇죠. 예, 이 유전에 관련돼서는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예. 이제 화가 많은 체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의학하고 이 양방의학하고 약간 좀 다르게 보는데요. 네. 우리가 흔히 열이 많다, 화가 많다 하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다혈질이요. 그래서 춥고 덥고에서 더운 것을 유난히 못 참는 그런 분들.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체질이 거기서 내려가기 때문에 부모님들 체질 쪽에서 내려가니까 네. 당연히 자식이 이제 그쪽 자식이라 그러면 당연히 그 체질을 받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생활 환경에서 오는 습관도 네. 전해받고 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그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체질적으로 이제 내려받는 거고요. 두 네. 번째는 그 화에 대해서 네. 어떤 식으로 풀어내고 어떤 식으로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해결을 하느냐가 문화적으로도 또 자연스럽게 유전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네. 화를 너무 많이 내시면 저게 누굴 닮았지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 네. 대부분 부모를 닮았을 그러니까 한의사님, 네. 한의사님은 화가 생기실 때 제일 먼저 찾으시는 음식은 뭐예요? 네, 궁금해요. 저는 이제 오이나 뭐 예. 이런 게 제일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이를 쓰거든요. 시원하니까. 차가운 네. 성질. 그리고 오인의 예. 동네를 우리가 외라고 하잖아요. 예, 예. 참외, 오이, 예. 메론 이런 수박 이런 애들이 예. 몸에 열을 떨어뜨려 주는데 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간단히 구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네. 이제 앞으로 증상이 아우 화병 나. 오이. 저는 아니 한의사님 술 담배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저는 다크 초콜릿이에요. 아. 달콤 아, 쌉쌀한 다크 맞아요. 초콜릿 먹으면 약간 그러네. 스트레스를 낮추는 음식들이 네. 각자 다르니까. 그리고 매운 음식 이런 거. 예.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위험한 화병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럼 화병인지 아닌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본질적으로 화병이다라고 하는 거를 네.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요. 네. 일단 이제 돈을 많이 내시고 병원에 네.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네. 이게 좀 잘 모른다. 그럼 난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 그런 류들의 병들이 이제 여기 다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침에 이제 양치질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메롱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네. 메롱을 하시게 되면 혀가 예. 정상적인 혀는 내 혀가 아니라 이렇게 예쁘게 생긴 혀가 정상적입니다. 오. 어. 지금 왼쪽이요? 색깔이 예. 너무 빨갛지 않고요. 네. 예. 그리고 좀 토실토실하고 저는 어때요? 부드럽고 약간 화병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있는 혀는 이제 네. 뭐가 특징이냐면요. 빨개진 겁니다. 네, 그러네요. 아. 화가 나면 열이 예. 나고 열이 아, 나면 빨간 게 좋은 게 빨개진 아니네요. 왜냐면 우리 네. 혀는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너무 선명하게 되면 열이 많이 들어간 게 되고요. 아. 그게 화병을 들여다보는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고요. 예. 예. 그걸 약간 이렇게 이제 혀를 이렇게 아래쪽. 알해서 네. 그 밑에를 보면 예. 열이 나고 화가 나면요. 예. 혈관이 커지잖아요. 예. 혈관이 커지게 되고 그게 굉장히 오래 가게 되면 가끔씩 이렇게 저렇게 될 때가 혈관- 있어요. 네. 현욱 씨는 안 그래요? 저는 아직까지 저는 뭐 살펴보면은 네, 어머, 화가 난 이게 적이 없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시커멓지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혈관이 예, 확장돼서 그런 혈관이 거예요. 굉장히 커진 거죠. 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내가 좀 화가 너무 많이 쌓였구나. 네, 그리고 또 네, 이런 네, 것들을 좀 관리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혀를 보고도 대충 파악할 수가 있다. 그 화장실에서 그냥 네. 다니실 이 때마다 닦으면서. 거울 보실 때마다 한 번씩 네. 확인하시면 뭐 도움이 네. 되실 거예요. 그럼 오히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 이 치소질 할 때 소위 이제 백테라 그래서 네. 이거를 다 없애고 빨갛게 만들어야지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네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백태는 자연스럽게 우리 몸 안에서 네. 그 사는 세균들이 만들어 놓았던 아, 그 그래요? 부산물이거든요. 그래서 네. 일부는 없애도 되는데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거라면 뭐 굳이 예. 그렇게 그러네요. 벗기실 필요는 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화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혹시 또 있을까요? 화병을 화병도 치료하는 병이니까. 제일 좋은 예. 방법은요. 네. 이제 뭐 개괄적으로 일단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열나는 음식, 화라고 하는 거는 열이니까 열나는 네, 네. 음식을 최대한 덜 먹는 걸 권장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뜨거운 거,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술이잖아요. 그렇죠. 예. 술을 먹으면 자제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화가 나는 부분들도 뭐 문제를 일으키고 화가 나는 부분들도 있지만 네, 네. 또 다른 측면에선
술 자체가 몸에 열을 많이 만들고 그런 것들이 쌓이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그걸 양방 선생님들은 정신과적인 영역에서 이제 보는 그런 차이가 좀 생겨나는 건데요. 예. 그런 문제들을 좀 억제하고 그러니까 예. 뭐 너무 매운 거, 너무 뭐 열이 나는 거 이런 걸 배제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가슴이 막 막히고 미어지고 그럼 막 가슴이 이렇게 치지 치죠. 않습니까? 예. 본질적으로 치는 부분에 여기 아주 좋은 치료 예. 병혈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혈자리죠 이게 지금. 네. 예. 그래서 이 가운데 이 검상돌기라고 하는 이 뼈는요. 네. 예. 이제 갈비뼈가 양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 부분을 네. 손을 이렇게 쥐시고 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나 혹은 뭐 쉽게 잡을 수 있는 손가락 주신 다음에 가운데를 이렇게 문질러 주시면 예. 굉장히 심하게 화병이 많으신 분들은 굉장히 심하게 자극이 옵니다. 네. 그리고 이 지금 첫 번째 이 견봉에서부터 하나, 둘, 셋, 이 갈비 사이를 누르게 되면요. 이 네. 똑같은 방법으로 누르게 되면 아 갈비 사이를. 예, 굉장히 아픕니다. 이 끄트머리, 그러니까 이 오, 아프다. 가운데 뼈의 중간에 네. 갈비뼈가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자리를 욱중신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 손가락을 구부려서 누르면요. 오. 좀 엄청 아파요. 예, 시원해요? 스트레스가 있고 아파요. 이러신 아파요. 분들은 네, 그거가 이제 자주 만져주시면 풀어지고 화가 잘 소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혈자리도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우리 이호선 교수님께서 화병을 좀 예방할 수 있는 비책을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간단합니다. 일단 속 터질 때에는 속 터지는 걸 같이 풀 만한 수다를 나눌 만한 믿을 수 있는 1인이 좀 있어야 되고요. 네. 예. 수다 확실히 떨어지면 확실히 좋고 아. 두 번째로는 규칙적인 활동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내가 주기적으로 어딘가를 갈 곳을 낮춰서 어차피 화라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네. 건강한 배분을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요새는 이제 이 화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랩 교실도 있어요. 아, 그래서 예. 뭐 이를테면 뭐 내 남편이 이렇게 사니 내가 어떻게 해볼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랩을 하는 그런 클래스도 있기 때문에 네. 예. 무조건 참지만 마시고 건강하게 내 삶을 재분배할 만한 여러 사람과 장소와 그리고 방법을 한 번쯤 모색해 보시면 좋고 정 힘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은 화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랬다. 네, 아무튼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